얼마 전에 우리 300 깨져가지고 네. 298달러까지 갔다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한 10일 만에 또 10%가 또 올랐다. 298이 다 도망간다 할 때 그게 또 저점이다. 근데 이 주가를 볼 때는요, 이거를 5일로 넓혀보는 거예요. 네. 그럼 5일 동안 테슬라가 3%가 올랐죠. 여기 또 1개월짜리가 있습니다. 네. 1개월로 넓혀봤더니 마이너스 15%가 빠졌다. 연중으로 해볼까요? 그럼 지금 8월이니까 8개월짜리겠네요. 네. 연중은 24%가 빠졌다. 이러니까 힘든 거야. 5년으로 넓혀봤다. 40% 상승. 올랐네요? 지금 테슬라가 정확하게 5년 전 2021년 8월에 239달러였다. 그럼 딱 5년인 지금 40%가 올랐다.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평행선으로 딱 그으면 이 332달러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 아래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큰 수익이겠냐. 수익률이 아니지. 그렇죠. 훨씬 크죠. 그럼 23년 1월에 들어왔다. 네. 그럼 100달러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거의 200% 가까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5년 동안 평행선 위에 있는 부분이 맞냐? 평행선 아래에 있는 부분이 맞냐? 근데 확률적으로 평행선 아래가 훨씬 더 넓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다들 물려있대. 왜냐면 평행선 아래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 평행선 위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야, 테슬라 장기 투자하고 싶다. 네. 다 들어오니까. 네. 이걸 최대치로 올려볼까요? 그러면 더 기가 막혀집니다. 16년간의 테슬라 주가에서 평행선을 그으면 네.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요만큼의 빙산의 일각이고 이 평행선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바다같이 넓잖아요. 네. 이거를 애플로 보면 여기 지금 평행선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는데요? 그냥 내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알고 난 뒤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어느 시점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기업들도 다 최대치로 넓혀보면은 이렇더라. 근데 저는 이거를 2000년 초반부터 투자를 쭉 해왔지만 큰 관심이 들어갔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10년 초반입니다. 그때 제가 부동산 경매를 막 공부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에서 완전히 성공을 이룬 끝판왕의 분을 제가 그때 만나서 그분에게 부동산 경매를 또 배우던 시점이 있었어요. 이분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로 성공을 이루신 분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했냐? 나는 이미 부동산 경매로 성공을 이뤘다. 그런데 한 분야의 성공을 가지고는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부동산 성공 플러스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나면 이거는 실력이다. 두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거니까. 내가 지금 주식 투자로 10년을 계획해서 성공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다라고 해서 어떤 기업을 이야기를 하냐면 로보스타라는 기업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분이 뉴스를 통해서 얻는 것들은 항상 끝물의 정보가 우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올인해서 투자를 하려면은 그 기업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업을 직접 가서 탐방을 하고 IR 자료를 다 들어보고 CEO를 꼭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로보스타라는 기업을 선정하신 거예요. 이 기업만 10번을 방문했다고 하시더라고. 로보스타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산업용 로봇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2010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이 로봇들이 도입된 곳들이 없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진짜 저분 말이 맞을까? 해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생각만 나면 로보스타 주가 검색해보는 거야. 이분 이야기를 때 들을 때 10,000원이었는데 2012년이 되니까 6,000원으로 빠집니다. 10년 장기 투자라고 하셨는데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러다가 또 1년 지나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급기야 3,700원까지 빠집니다. 63%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경에 그냥 그분 잘 계실까? 하고 검색을 딱 했는데 갑자기 이게 4만 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분 말이 맞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와 대박이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데? 하고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8년경에 LG전자에서 로보스타의 지분을 40% 가까이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전폭적으로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호재잖아. 기업에서? 근데 그 호재가 딱 이때 나왔다. 호재가 나왔다는 거는 주가의 끝물이다. 그 호재는요 이때 안 나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할 때는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때 들어오죠. 그때 들어오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날아갈라나 보다. 저도 봤죠. 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네. 4만 원이 다시 3만 원 가고 7,000원. 다시 7,000원이 됩니다. 주식 투자 진짜 어렵구나. 그런데 오늘 주가를 보세요. 88,000원.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15만 8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년 사이는 놓고 보면 로보스타가 오르고 있는 건가 안 오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간별로 올라가면서 지금 8만 8천원이 돼 있다. 지금 그분이 2010년에 이야기했던 그 스토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생각하는 진짜 위대한 기업을 만났다면 진짜 장기 투자를 한번 해라. 그렇게 해서 10년 장기 투자를 하고 나면 이렇게 최대치로 그래프를 켰을 때 내가 투자한 이 시점이 전체 평균에서 아주 빙산의 일각이 고점이고 90% 이상의 시점은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실에서 말하는 이 장기 투자, 이것 그대로 인실 구독자들은 계속 같이 가고 있잖아. 그 사연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 나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네. 이게 없었으면요 나만 이렇게 외롭게 투자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나처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걸 계속 사연으로 받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들어온 사연 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티티코코님. 저는 인생을 실전이다 채널을 2022년부터 보고 있는 만 29살 구독자입니다. 그간 인생을 실전이다 영상을 보면서 주식 수량을 늘리는데 많은 용기를 얻어 언젠가 제 투자 여정도 한번 공유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이 적절한 시기이지 않나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자기계발 영상을 즐겨보다 2020년 말에 20대에 미국 주식으로 1억을 모은 사람을 보면서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상에 나온 사람은 월급이 높은 편도 아니었음에도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미국 주식을 모아 1억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어 2021년에 호기롭게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S&P 500 ETF를 모았지만 기술주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나스닥 100 ETF, 이후에는 캐시우드의 ARKK까지 투자 대상을 좁히다가 결국 테슬라 하나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처음에는 이제 500개 분산하고 싶잖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기술주가 좀 더 많이 오르거든. 굳이 500개 왜 분산을 해? 100개로 줄이지. 그러다가 또 욕심이 납니다. 이럴 바에 10개 탑 10에 투자하자.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테슬라 하나로 오게 되는 저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2021년 10월 25일에 338달러에 3주를 매수하며 테슬라 단기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스스로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를 봤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죠. 지금 보면 사실 상승하는 주가에 포모가 와서 가진 돈을 올인하는 전형적인 개미였습니다. 이후 주가는 414.5 고점을 찍고 다시 재평단을 뚫고 내려오자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한번 맞아야 공부를 합니다. 좋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원래 첨단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런 내용을 꾸준히 찾아보는데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테슬라의 전기차와 FSD, 옵티머스가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바와 취준을 병행하다 직장에 취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량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준이치님의 내가 테슬라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알게 된 곳이 바로 인생은 실전이다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은 실전이다 영상을 보며 배운 것들 중 핵심이 되는 건 당연히 자산 매수법입니다. 이전까지는 B2에서 말아먹은 사례를 하도 많이 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살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았었는데 2023년 10월 10일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테슬라 30만 원씩 로 10년 뒤 40억이 될 겁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자산 매수법 들어가면 5천만 원에 대한 연이자가 한 250만 원이니까 월 30만 원 정도를 이자만 낼 수 있으면 5천만 원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40억이 될 수 있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자산을 형성했는데 여기서 집을 주식으로만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 확신한다면 지금 최대한 모아두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3일 정도 하다가 10월 13일에 일단 500만 원만 대출을 받아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후 주가가 쭉 빠져서 너무 욕심을 부렸나?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대출은 더 받을 수 있었기에 자산 매수법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일단은 DCA를 하며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에는 전기차 캐즘, BYD의 추격, 일론 머스크 보상한 이슈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테슬라는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해당 뉴스들을 보고 테슬라는 이제 한물 간 것 같은데 주식을 파는 게 낫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FSD V12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발전하는 모습과 2세대 옵티머스가 옷을 개고 계란을 담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대형 계정 채널은 물론 장기 투자,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던 2024년 4월 24일에 1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아 160대에 테슬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와, 이때 자산 매수법을 쓰고 이후에도 꾸준히 모아서 현재 테슬라 본주 325주와 퇴직연금, DC로 매수한 테슬라 관련 ETF를 포함하여 1억 7천만 원치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
대표님의 그 다섯 매수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네. 완벽하게 실행하셨네요. 작년까지는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퇴근 후에 투잡을 뛰면서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었는데 올해는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 한 3년 전만 해도 테슬라 차량을 한 달에 한 대 볼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잠깐 밖에 나와도 하루에 5대 이상은 보고 네. 있고 얼마 전에 사이버 트럭도 봤습니다. FSD와 옵티머스도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 테슬라 차량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엔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라 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몇 년 뒤에는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한결같이 좋은 영상 올려주시는 박 대표님, 티티코코님 그리고 인생은 실전이다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8월 6일 100땡땡님 올림. 대표님 이렇게 방송을 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혼자서 찍으시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지금 보고 실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부자가 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저 때 영상들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천천히 한번 봐보시면 저 당시의 영상이 약 평균 40분짜리 영상들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분도 대단합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40분짜리 영상들을 끝까지 다 봤던 거야. 뒤늦게 인시를 알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보다가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옛날 영상 싹 다 보시는 분들이 네. 간간히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네.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요즘 댓글에 보면 자산매수법 너나 많이 해라 크크크 뭐 이런 걸로 오거든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한번 보세요. 댓글 다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고 네. 실행을 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 욕하고 가는 게 무슨 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글을 봐도요. 글도 너무 잘 써. 지금 글을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신 대로 읽었잖아요. 내용 전달이 다 됩니다. 우리에게. 남다르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투자 재능이 굉장히 높으시고 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실행력도 좋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오늘 사연 너무 도움됐습니다. 이 사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테슬라를 알아보고 장기 투자를 하고 또 자산 매수법까지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들을 우리 코코님의 자료를 우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잖아. 또 오늘은 요즘 또 분위기가 반도체다, AI 투자다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냐. 테슬라라는 가장 위대한 기업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찐 구독자들 흔들리지 말라고 코코님이 준비한 자료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흔히 들립니다. 아직도 테슬라 투자하고 있나? 전기 터널 이제 끝났다니까? 이제부터는 AI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답답하잖아. 아, 테슬라가 AI 회사인데 뭐 어디 투자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왜 AI 회사인지. 테슬라는 일단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차 판매가 지금까지 가장 큰 매출인 건 맞지만 에너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까지 확장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AI 기업입니다.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과 기술로 에너지, 자율주행 로봇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AI가 물리 세계에서 일하는 회사가 되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회사죠. 자동차 사업으로는 일단 주요 모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 3, 모델 Y, 모델 Y용 포함, 사이버 트럭 이렇게 팔고 있고 그리고 FSD, 소프트웨어 구독 이게 이제 크죠,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사업. 이거 다 알고 계시죠? 파워벌 들어보셨죠? 이제 가정용 배터리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붕에다가 태양광, 솔라 패널 설치를 하고 그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낮 동안에는 계속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만 밤에는 또 에너지가 없고 그럴 때 이제 저장을 딱 했다가 에너지가 없는 시간에 그거를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그거더라고요. 얘가 우리 집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남을 수 있잖아, 전기가. 그럼 그 전기를 또 팔아가지고 내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네. 그게 또 AI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예. 가장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름에 에어컨 이렇게 켜고 하면요. 네. 돈 많이 나올걸요. 한 네. 달에 뭐 30만 원씩 나오잖아요. 또 겨울에는 난방비 그리고 자동차 충전비 이게 다 돈인데 이걸 설치하면 이제 그 돈이 다 공짜인 거지. 그건 다 공짜인데다가 남은 걸 팔아서 내가 또 돈을 받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리고 메가팩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전력회사나 데이터 센터가 사용한 대규모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에너지를 석유 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태양광으로 옮겨가는 과정인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지금은 미흡하다 하더라도 무시할 게 아닌 게 네. 커지는 속도의 문제인 거예요. 기술력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게 또 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진이 자동차보다 높대요. 회사 수익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랑 기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슈퍼차저 이게 또 전 세계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차량 정비하고 수리, 또 테슬라 보험, 테슬라 자체적으로 보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도 팔고요. 액세서리 굿즈, 대표님도 그 테슬라 티 같은 거 막 하시잖아요. 이거 다 지금 이거잖아요. 테슬라 굿즈들. 네. 그래서 차가 많이 팔릴수록 이 사업도 자동으로 커집니다.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구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성장 사업.
있었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지금 이미 뭐 수익이 잡히고 있지만 지금 이것들은 아직 수익이 안 잡혔어요. 그렇지만 만들어졌을 때 테슬라에 이제 엄청난 수익을 갖다 줄 그런 아이들입니다. 먼저 로보택시, X에 보면 사진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됐잖아요. 규제 문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다니는 택시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마이애미 등에서 운행 중이고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파는 회사에서 이동 서비스를 파는 회사로 전환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옵티머스, 일론 머스크가 늘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제품이 될 것이다.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도와주는 로봇이 목표고요. 자동차 공장 라인을 로봇 생산 라인으로 전환 중입니다. 테슬라의 AI 제조 역량을 로봇 분야로 확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테라펩. 아하. 그거 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몇 년 더 걸리겠네. 일론 머스크는 돈 좀 벌라 하니까 왜 또 거기다가 투자한다고 난리냐 라고 하지만 왜 만드냐면요. 방금 봤던 로보택시라 옵티머스 이제 이런 거를 학습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칩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삼성이나 TSMC나 이런 데 다 갖고 와도 일론 머스크가 필요로 하는 양이 2%밖에 안 된답니다. 2%밖에 안 된다. 네. 근데 그 기존 칩들도 테슬라 말고도 AI 회사들이 계속 달라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그 칩을 확보하려면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테라펩이 뭔가? 테라펩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AI 반도체 공장입니다.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는 수직 통합 공장입니다. 그래서 테라펩에서 만들어지는 칩 중에서 약 20%는 테슬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옵티머스 로봇용, 사이버캡 로보택시용, 그리고 FSD 자율주행용, 그리고 80%는 스페이스X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에 테라펩을 짓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6년 4월에 이제 연구용 공장을 착공했고 26년 8월 최근에 그라임스 카운티 위치에 확정을 했고 1단계 투자를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테라펩 때문에 주가 오르려면 참 걸리겠네.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거든요. 요즘 이런 글들 엄청 올라오죠. 우리 댓글에도 그렇고 X에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모르잖아요. 한참 걸릴지 아니면 한참 안 걸릴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가고 있다. 그것만큼 확실한 아닌 상황 속에서 다른 회사는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사례입니다. 엔비디아가 2000년대부터 쿠다와 CPU 병렬 컴퓨팅 기술을 준비하면서 AI 인프라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아무도 몰랐지만 2010년대에는 딥러닝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상용화는 2030년대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8년이나 앞당긴 2022년 말에 챗GPT가 출시가 되고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타임라인이 급격히 압축됐습니다. 2023년 엔비디아는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사례도 그렇습니다.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생산 지역이었습니다. 모델 3 양산 초기에 극단적인 회의론과 현금 소진 위기가 동시에 발생을 했어요. 주당 생산 목표 미달이 반복되면서 테슬라의 존폐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팽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2018년 중반부터 이제 본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2018년 중반 주당 5,000대 생산 목표를 달성하며 생산 본궤도에 진입을 했고 중간 마일스톤 달성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키고 주가 재평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또 1년 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주가가 급등합니다. 2019년 연속 흑자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의 재평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미래 가능성 선반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 있습니다. 애플에 2007년 1월에 아이폰 발표 직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31%, 연간으로 보면 133%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폰이 돈을 벌었냐? 그것도 아니래요. 발표만 한 거잖아. 발표만 했는데 전체 매출의 극히 일부인 1억 달러에 불과했대요. 아이폰 매출은. 근데 시장은 실제 수익보다 훨씬 앞서서 미래 가능성을 주가에 선반영을 했습니다. 아이폰이 애플의 주력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시점은 2011년에서 2012년 이후였고 이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4,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4,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큰 돈을 벌 건데도 이미 그 전에 주가도 선반영을 하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테레페 빚는다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 지어서 언제 돈 버냐라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모른다.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늦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기대가 주가를 움직이더라. 우리가 엄청 더운 날에는요 겨울이 안 올 것 같잖아요. 안 올 것 같지만 기어이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300대까지 내려오니까 야 400대 500대 언제 가겠노? 언제 어느 세월에 가겠노? 근데 결국 또 갈 거잖아요. 안 가겠냐고요.
하루 만에 조금만 더워지면 죽을 것 같고 네. 조금만 시원해지면 살 것 같고 네. 또 조금만 추워지면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잖아. 근데 이거 주가도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일희일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정말 진정한 부자는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이겨낸다. 그리고 이 과정을 즐긴다. 즐기는 자 이길 수 없잖아요. 이 과정을 즐기는 자만이 그 부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코코님의 AI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질문이 팽배한 이 시점에 네. 진정한 AI 회사는 테슬라다라는 이야기,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저는 티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